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4일 오후 1시입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중계가 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두 사람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서약을 하고 증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판결로 이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이상한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체포될 때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는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고 외국 세력과 결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뉘앙스가 중국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어제 증언하기를 그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꼭 확인 차원에서 출동을 했는데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호언장담하고 비상계엄령 선포의 가장 큰 이유로 됐던 것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언론이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좀 못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령은 처음부터 이게 안 될 줄 알고 그렇게 성의 있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두 사람이 했습니다. 어차피 군 지휘관들이 명령을 내려도 안 들을 것이다. 그래서 몇만 명이 필요한 병력을 그냥 소수 병력으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계엄이 실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나눠준 쪽지도 그 내용 보면은 다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장관이 그걸 자기가 써가지고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 보면 다 지시입니다. 국방장관이 무슨 자격으로 부총리에게 지시를 합니까? 이것도 참 앞뒤가 안 맞는 건데 더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변호인이 이 비상계엄령은 계몽령이라고 그랬어요. 국민들을 계몽시키는 계몽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줄곧 주장하다가 어제는 또 야당 경고령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국민들에게 호소하려면 기자회견을 하면 되죠. 아니면은 더 극적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헌법에 위헌 정당은 해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박근혜 정부가 당시에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북한 혁명 노선을 따른다고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해산 제소를 해가지고 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전례를 따라서 그렇게 반국가 단체가 맞다면 민주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해달라고 제소를 하고 일대 선전전을 벌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아마 깨우치는 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그런 거 다 생략해버리고 비상계엄령을 펴놓고 실패하니까 그냥 국민 계몽용으로 한 것이다. 경고용 계엄도 웃기는 이야기인데 계몽용 계엄이 등장했어요. 국민 계몽용 계엄이라는 이 망언은 앞으로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곰곰이 한번 짐작을 해보면은 파면하지 않고 그냥 기각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으로 복귀하면은 또 계엄령을 펴겠구나. 계엄령 편에 대해서 일체의 반성도 없고 오히려 자랑 삼아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굳이
굳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아주 영웅적으로 보여가지고 환호를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법정에서는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희극적 장면이 있었는데, 요거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갑제닷컴에 사자후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그 장면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교갑제닷컴에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이 웃으면서 사이코패스 비슷한 그 웃음. 12.3 계엄령이 선포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던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썼다는 계엄 포고령, 그 포고령 중 5번째,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당시 수많은 전공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들은 지난 12.3 계엄령 선포와 동시 발표된 이 포고령을 보고, 특히 처단한다는 문구를 보고 두려움의 치를 떨었을 것이다. 처단한다는 문구를 보고 혹자는 남영동 분실 무고문을 연상했을 거고, 혹자는 북한의 총살형이라는 끔찍한 상상을 했을 것이다. 공안 형사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쳐 사직한 전공의들을 속속 체포해가는 장면을 떠올리며 공포감을 느꼈는데, 도로 체포된 윤 대통령이 헌재에 어제 나와 포고령 5번째 문항, 전공이 이거는 왜 집어넣느냐고 내가 웃으면서 김 전 장관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처단한다는 이 내용을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하니 소름이 끼친다. 계엄령을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대한 일인데 웃으면서 물었다고 했다. 희대의 살인마나 과거 일본 731 부대가 인질들을 향해 웃으면서 만행을 저지르는 행위가 연상되고, 웃으면서 저지르는 만행이 얼마나 잔인한지는 알기나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코패스로 의심된다. 심각한 상황인데 웃음이 피식 나오는 것이 사이코패스의 특징 아닌가? 심판을 받을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장기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혼자 희죽희죽 웃으며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성공하는 제2의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있을 듯하다. 무섭다. 이하성량입니다. 감사합니다.